CBDC하고 KYC, 파이콘 KYC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CBDC하고 어떤 파이코인 KYC 인증하고는 별개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CBDC 정책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밝혔다시피 지금 미국과 계속적으로 경쟁이 붙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G2라고 그러죠. 미국하고 구소련이었다면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양강 체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무역 마찰도 그랬고 중국 반도체 굴기도 그랬고, 그리고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이 부분도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시진핑이 주도가 돼가지고 진행했던 어떤 대륙유통,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중국몽. 중국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한 가지 관과한 게 있다면은 그 주변국들, 그러니까 우호관계에 있을 만한 국들하고 너무 적을 졌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진핑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힘을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책적으로 뭔가 국민들한테 뭔가 정책을 할 때 당위성을 부여받거나 이럴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잘 나간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지금 시진핑과 어떤 중국 공산당이 왜 CBDC에 앞서서 다른 코인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을 억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뭐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더니 이제 또 이제 막 날려서 자박사서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논조를 가지고 어떤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중국이 그동안 중국 유저들이 노력한 부분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 결정적으로는 그 노력한 것이 생태계와 함께 더불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생태계는 완전 막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 우리는 CBDC를 먼저 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겠다, 이런 위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막말로 니콜라스가 쥐쥐를 쳐도 KYC 인증 중국은 못하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법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에 관해서 한번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이 내용이요. 중국은 CBDC에 올인하면서 코인을 비롯한 다른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KYC 인증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CBDC에 목을 매는 이유는 더 이상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 여러가지로 날을 세웠던 중국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 위안화의 달러 패권 도전 등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이는 중국목을 내서서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알리려는 시진핑 및 중국 당국의 행보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즉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오지 않을 찬스인 CBDC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인데 쉽게 KYC 인증이 가능할까요? 자, 테슬라도 눈치를 보는 것이 중국이다. 자, 하물며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하나인 파이네트워크가 과연 중국 당국의 방침에 맞설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생각했죠. 왜 그럴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될 텐데, 중국 개인이 KYC 인증을 하니까
중국 당국이 모른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임수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자, 어떻게든 속이고 성공했다고 가정합시다. 개인이 KYC를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생태계를 인정하겠습니까? 중국 당국에서.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을 예약하는데 시스템이 버그가 나서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약을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인가요? 네, 김경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BDC와 KYC가 관계가 없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말과 어떤 긍정적인 말,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네. 제가 이런 거는 잘합니다. 이제 격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의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현실 체크는 또 전혀 또 반대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국이 디지털 자산을 다른 디지털 자산을 다 배제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CBDC 패권 장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번 견주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승원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중국이 유저가 얼만데 그걸 포기한다고? 아깝다. 근데 뭐죠? 세미그레이트 님도 얘기하셨지만 생태계가 조성 안 되는 지역의 유저는 쉽게 말하면은 짐이다. 짐이다라는 표현.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는 지역의 유저의 몫까지 우리가 업고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업고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 자, 중국에서 자 한국으로 쇼핑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으로 쇼핑 가자. 뭐만 챙겨? 파일만 챙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일만 챙겨가지고 우리나라 명동 이런 데서 왕창 쓰고 가요. 그 다음에 끝.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는 파일 물량. 당연히 이걸 갖다 감안하면은 시장에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화폐도 만약에 어떤 거부가 와가지고 한 1조 원을 갖다가 뿌렸어요. 하루 만에. 만약에 하루 만에 1조 원을 어느 특정 지역, 어느 동에다가 뿌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희석이 안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 1조 원을 쉽게 말하면 여기 의정부니까 의정부 고산동에 뿌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당장 돈이 흔해지는 거야. 흔해지고 가치가 내려가고. 근데 이걸 온전히 누가 감당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감당한다 라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중국에서 중요한 거는 당국인데, 공산당 당국의 입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KYC는 불가하고, 그리고 돼서도 안 된다. 승인 돼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단순히 우리 중국에서 써주면은 땡큐지 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겠어요?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